오늘은 바다의 생태계를 지키는 최첨단 과학과 기술이 모여있는 이곳 남해연구소를 찾아가 보았는데요. 남해연구소에서는 해양 생태기능 연구와 해양환경 위해성 연구 등의 해양환경 생태계 연구를 주력으로 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맺은 곳이고 다양한 해양시료들을 만나볼 수 있는 해양시료 도서관이 있는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지 함께 가볼까요? 선박평형수 연구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장풍국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20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주요한 역할이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에 대한 인증 체계를 구축해서 품질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국 정부 형식 승인도 할 수 있는 독립시험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선박평형수가 안전 운항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해양 생태계 교란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남해연구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성과들을 만들고 있나요? 일단 선박평형수라는 것이 선박에 짐을 싣고 내릴 때 선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선박 내 안에 있는 평형수 탱크에다가 채워지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채워져야지만 선박이 운항할 때도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선박에 실을 때 이 물 안에 그 외래종들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 항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짐을 내렸을 때 이제 배가 가벼워지니까 안전을 위해서 평형을 위해서 이제 평형수를 채우게 되는데 이 평형수 안에 그 외래종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기 때문에 외래종인 거죠. 그 외래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병영균 같은 세균 같은 것도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짐을 실어야 하니까 짐을 실을 때는 배가 이제 더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평형수를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꼭 밖으로 배출할 때 그 안에 생물들도 같이 배출되면서 그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외래 침입종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IMO라는 국제해사기구가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을 2004년도에 제정을 합니다. 근데 제정을 하는데 2004년 제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효는 2017년에 되었는데요. 이제 선박에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를 설치하는 게 2019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선박에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2025년이니까 모든 선박에 이 처리 장치가 설치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장비를 만들었다고 해서 선박에 모두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이 검증이 돼야지만 배에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해사기구는 G8이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성능을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시험을 수행해야 되는데 해서 시험 과정을 품질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인정해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업무들을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인터뷰하고 있는 방이 그러한 시험 설비를 운전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모니터링 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이러한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 체계라든지 기술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에는 어떠한 기술들이 적용되나요? 선박평형수의 처리 기술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기술이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95% 정도 아마 그 전기 분해 장치하고 그다음에 UV 처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해 장치는 바닷물에 전기를 흘려보내서 활성 물질을 만들어서 그 활성 물질이 생물을 사멸시키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그 만들어진 물질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욕실 청소할 때 사용하는 락스. 그 락스가 이러한 활성 물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그런 장학 기술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기술 중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UV 기술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 자외선을 가지고 생물을 사멸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주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체 부착 생물 처리를 위한 기술 연구에 있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체 부착 생물을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선체 부착 생물은 선박에 붙어서 자라는 생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두에 가면 배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 항만을 다니는 배들은 이러한 것들이 붙어 있게 되면 선박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요. 그 많이 붙어 있으면 운항하는데 기름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를 해요. 항만에 들어왔을 때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 청소하는 과정에서 선박에 붙어 있던 생물들이 떨어져 나와서 그 생물이 우리나라 그 항만의 생태계에 붙어서 자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침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만 생태계 교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선체 부착 생물을 제거할 때, 수중 청소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즉 수중 청소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의 어느 수준까지의 성능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청소하는 와중에 방호 도료라는 게 선박에 발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방호 도료가 청소를 너무 세게 하면 밖으로 과다하게 노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 유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항만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청소의 강도, 또 어느 정도의 청소했을 때 흡입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이제 실용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박 평형수 관련하여 연구 목적은 해양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가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마찬가지예요. 생태계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고요. 왜 우리가 생물의 종의 다양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토착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외래 침입종이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애들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러면 미래에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잃을 수 있어요. 생물이 유입될 때 그에 들어오는 병원성 세균이라든지 독성 미세조류도 같이 유입이 되거든요. 독성 미세조류하고 병균 세균이 들어왔을 때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박 평형수 처리 설비의 개선 및 연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지금 국제해사기구도 그 설치된 장비가 배에서 잘 이행되고 준수되는지를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준수가 잘 되는지를 보고 있고, 또 지금 형식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 선박에서 운영될 때 제대로 운전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IMS도 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험 축적기라는 연구 사업인데,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협약이 잘 준수되고 있고 잘 이행되고 있고 또 장비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개정 논의에 저희들도 참여해서 국제적인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기존의 형식 승인됐던 장비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더 향상시켜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연의 연구가 글로벌 선박 평형수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박 평형수 처리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가 이제 200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 센터도 그때 같이 연구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조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든 장비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어요. 초창기에. 예.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이나 유럽에서 장비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점유율은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 평형수 연구에 대한 자긍심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해양시류 도서관에도 찾아가 보았으니 이 편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